약 2년 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요소수 대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 방식을 변경한다고 공고했는데 그간 별도의 검사 없이 수입할 수 있었던 요소, 칼륨, 인산 등 29종의 비료 품목을 검역에 통과해야 수출할 수 있다는 조치였죠. 사실상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공고가 발표됐을 때 농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공고는 생각지도 못한 운송업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로 디젤차나 화물차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주범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요소수를 의무적으로 탑재하기 시작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하는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차량에 경고등이 뜹니다. 일부 차량은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이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한국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경유차가 아예 운행할 수 없게 되는데 주로 디젤을 연료로 하는 화물 차량이 주요 타격을 입습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주유소에 휘발유를 공급해야 하는 탱크로리가 움직일 수 없으므로 주유소가 영업을 할 수 없고, 마트에 물건을 납품해야 할 트럭들이 운행할 수 없으므로 마트가 영업을 할 수 없고, 택배 차량도 건설 현장의 레미콘, 굴착기, 덤프트럭, 크레인 등등이 전부 멈춰서게 됩니다. 요소수 하나가 부족해지면 그야말로 한국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은 90%가 넘는 요소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요소수뿐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등등 주요 자원을 직접 생산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해외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최근 미얀마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하는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무려 94.8%입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등 화석연료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이러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5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현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 이러한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국제시장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일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LNG의 국제 시세가 급격히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1년 6개월에 걸쳐 40.4원 인상한 바 있는데 인상률이 무려 39.6%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조금 안정되기는 했으나 이 전쟁으로 한국에서는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역전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석유 제품 수급난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유 재고 부족 사태 때문인데, 왜냐면 유럽은 전체 경유 수입의 6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경유 수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도미노 효과로 한국까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렇게 해외 상황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겪어야 하는 천형입니다. 이에 한국은 해외 자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 미얀마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철강회사 포스코는 기업의 미래를 자원에 올인했는데 미얀마에 투자한 가스전에서 최근 8,880억 입방피트의 추가 가스량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국내 최고 천연가스 개발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요. 2014년 드라마 미생이 큰 인기를 끌었을 때 그 배경은 세계 경영을 꿈꿨던 대우실업이었습니다. 한때 해외 지사가 무려 580개가 됐었는데 전 세계 어디서든 물건을 파는 상사맨들이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이 상사맨들이 뽑은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바로 미얀마 서쪽의 쉐가스전입니다. 2004년 이 가스전을 취득한 후 2013년 5월부터 이곳에서만 하루 평균 5억 입방피트를 생산해 중국과 미얀마에 팔아 매년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고 있을 뿐 아니라 바닥날 때까지 두고두고 채굴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대략 계산해도 10년이면 4조 원, 20년이면 8조 원으로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건데요. 사실 미얀마 가스전은 전세계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줄줄이 시추에 실패한 곳입니다. 그러다 2000년 대우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정부로부터 쉐가스전에 대한 탐사권을 획득하면서 취득했는데 대우 역시 연거푸 고배를 마셔야 했죠. 이 과정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인도 파트너사가 포기하자고 했지만 대우는 마지막 배팅을 했습니다. 자기 비용을 들여 시추해보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배팅이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미얀마어로 쉐는 황금이라는 뜻인데 2004년 쉐가스전을 시작으로 2005년 쉐퓨, 2006년 미아가스전까지 총 4조 5천억 입방피트 규모의 가스전이 연거푸 터졌습니다. 이는 당시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3년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이를 원유로 환산하면 7억 배럴 규모이며 동남아에서 발견된 최대 규모의 가스전이기도 합니다. 포스코의 품에 안긴 대우는 쉐가스전 지분 51%를 가지고 있고 하루 5억 입방피트씩 30년간 채굴해 중국 국영 석유회사에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 2043년까지 거위가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아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인근에서 거위 한 마리가 또 발견됐습니다. 지난 2020년 포스코는 광군의 추가 가스량이 확인되자 추가 개발을 추진 중인데 매장량이 8,880억 입방피트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중으로 정확한 수치는 조사가 완료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LNG 단가 기준 약 2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LNG 가격의 하락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미얀마 가스전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개발 중인 가스전은 미얀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 초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중부에서 약 118조 원의 가치를 가진 해상가스전 개발에 나서기로 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광구 면적이 서울 전체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민간기업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니까요. 지난 2월 22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관한 국제 입찰에 인도네시아 국영 페르타미나 훌루 에너지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벙화 광구 탐사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탐사권이란 천연가스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탐사, 개발, 생산까지 진행할 수 있는 권리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0%, PHE가 50%,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PHE는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가스공사 페르타미나의 자회사로 인도네시아는 물론 해외 가스 탐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전문기업인데요. 방화 광구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 해상에 자리하고 있는데 광구 총 면적이 8,500제곱킬로미터로 이는 서울시의 약 1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수심 50m, 1000회부터 500m 심해까지 포함하는 초대형 광구로 만약 가스가 터져 나온다면 미얀마, 호주에 이은 또 다른 자원 탐사 성공 사례를 쓰게 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번 탐사권 획득을 위해 2021년부터 공동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벙화 광구에서 천연가스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층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그 인근에서 대규모로 천연가스를 생산 중에 빠게룽한 가스전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런데 그간 철강 기업으로만 알려졌던 포스코는 잠시 언급했듯 자원에 미래를 올인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리튬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고 있죠. 그리고 그 성과가 대단합니다. 2010년 미래 먹거리로 리튬을 선택한 포스코는 생산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전 세계 곳곳에서 리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눈에 띈 것이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즉 소금호수입니다. 하얀 석유라고도 불리는 리튬은 소위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중남미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에 몰려 있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약 60%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죠. 그런데 포스코는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저 소금호수를 사들였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염호 지하 600m 아래에는 유전과 맞먹는 크기의 초대형 염호가 숨쉬고 있는데 리튬 함량이 220만 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스코는 2018년 관건을 사들인 즉시 글로벌 염수 리튬 전문 컨설팅 기업인 미국 몽고메리사를 통해 매장량 검증을 실시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호수 아래에는 예상했던 220만 톤보다 6배 많은 1350만 톤인 것으로 나타났죠. 채굴 가능성과 수율을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0년간 생산 가능한 양이며 이를 전부 판매하면 누적 영업이익이 수십조 원에 육박합니다. 인수할 당시 3,119억 원에 불과했던 호수의 가치는 리튬 가격이 폭등하면서 200배 가까이 뛰었었죠. 이에 작년 3월 1조 700억을 투자해 연간 2만 5천 톤 생산 가능한 염수 리튬 공장 1단계를 착공했고 8개월 뒤에는 1조 4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생산 능력을 늘렸습니다. 올 6월에는 2단계 상공정에 착공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 염호에서 생산되는 리튬으로 생산 가능한 전기차가 무려 4억 대입니다. 2022년 한 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800만 대로 알려졌는데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지닌 호수를 인수한 것인지 감이 오시죠. 더 놀라운 것은 농도입니다. 소금물 1리터에 얼마나 많은 리튬이 함유됐는지로 그 품질을 결정하는데 고고익선입니다.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는 리터당 921mg을 함유해 리튬 트라이앵글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쨌든 포스코는 현재 수산화 리튬의 원료인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상공정을 아르헨티나에 수산화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하공정을 국내에 두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 전남 율촌 산업단지에서 착공했습니다. 국내 최초 2차전지 소재용 수산화 리튬 공장이죠. 이로써 연간 2만 5천 톤 규모의 2차전지용 수산화 리튬을 생산해 2028년까지 리튬 생산을 최대 10만 톤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이 포스코의 큰 그림입니다. 과연 포스코가 미래 먹거리로 선택한 자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